네,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요, 직원 14,000명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잘 나갈 것 같던 전기차 산업이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건데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소재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남아도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난달 양극재 수출 가격이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기댈 곳은요, 이제는 바닥이 아닐까라는 전망이고요. 또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높은 환율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양극재 산업 전망 그리고 고환율에 대한 그에 따른 영향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고환율이 우리 양극재 기업들한테도 좀 기회가 될 수 있느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양극재 업황은 지금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전망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3월 수출 가격이요, 킬로그램당 29.2달러로 조사가 됐는데요. 다음 달에는요, 컨센서스가 29.3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3월이 바닥일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그런데 수출량을 보면요, 연초부터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지난달에는 다시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아쉬운데요. 중요한 건 수출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 양이 늘어날 확실한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은 바닥을 찍었는데 전기차가 워낙 좀 잘 안 팔리다 보니까 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물량은 좀 적게 팔려도 남는 게 좀 많아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일단 당연히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팔 때 또 살 때 또 달러로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유리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원자재 리튬 살 때도 달러가 필요해서 이 부분은 좀 환율이 부정적이다. 하지만 리튬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원자재 가격 부담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양극재 가격도 그에 따라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환율의 영향보다는요, 전기차 산업의 업황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는 차가 잘 팔리는 게 좀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이 배터리 업계 워낙 좀 뭐 보릿고개가 좀 길어진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배터리 업계에 뛰어들어 볼 투자 적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사실 참 2차 전지는 작년 가을 이후로 좀 제가 계속 이제 방송 때마다 이제 불편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비중을 좀 축소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안 좋았다면 상관없지만 사실 AI 반도체를 위해서한 AI나 반도체 이쪽은 상당히 신고가 행진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2차 전지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게 대부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3월 데이터까지만 보면 P는 좀 반등세에 있는 것 같아요. P는 이제 거의 3월 아니면 4월 중순까지가 거의 이제 저점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격이죠, 프라이스. 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건 Q죠. Q인데 아직까지 Q에 대한 정확한 확실한 어떤 반등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 감지되지 않아요. 숫자가 됐든 어떤 분위기가 됐든. 그러니까 업황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안 좋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아직 양극재는 지금 과잉입니다. 27년, 8년, 9년까지 한 거의 8년까지요. 미국 시장 위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서 쉽게 어떤 피해 반등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이런 거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반 경기성 어느 정도 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익성 개선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2분기에 들어서는 거의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Q가 유연한 상태에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기 어렵다. 그래서 다만 이제 매매 전략, 양극재 위주의 플레이를 하신다면 매매 전략으로 2분기 실적 전후나 빠르면 2분기 한 말 정도의 매매 위주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양극재 위주의 어떤 2차 전지 플레이보다는 일단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계속 말씀 4680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LFP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이쪽에 관련된 섹터나 종목을 조금 녹화하시는 게 투자 전략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성장성을 보고 좀 투자를 해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에 그래도 이제 양극재 안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자면 일단 양극재 주제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요. 뭐 업체마다 지금 좀 처한 상황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뭐 포드에서 전기차 생산 또 늦어진다 뭐 이런 악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LNF 쪽은 오히려 새로운 뭐 강력한 SK온의 이 공급 파트너가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있던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자면 일단은 저는 뭐 양극재 쪽의 플레이어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을 좀 가장 좋게 보고요. 여전히 예, 왜냐면 이제 LNF는 이제 테슬라 향이 많아요. 테슬라 향이죠. 이제 중국 쪽에 이렇게 납품하는 쪽인데, LNF보다는 에코프로 BM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는 다 아십니다.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어요. 수직 계열화 잘 돼 있고 LNF보다 확실하게 잘 돼 있고, 또 하나 LF 배터리 쪽에 조금 더 이제 소재 쪽으로 이제 더 빨리 진출할 곳이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BM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BM을 그 양극재 내에서 만약에 고르라면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순으로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바닥은 업황의 바닥보다는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